평범했던 하루의 연속이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놨는데요.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었고 이거를 개인으로 약값이라든지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걱정도 많이 되죠, 사실은. 일터에서 맞아.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바로 산재보험. 그런데 사업주는 해당 안 되겠죠? 아닙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생활의 기술에서 알려드립니다. 사고가 가끔 오는데 한 번 쉴 오면 틈 크게 없는 와요. 하루를 항상. 보내고 맞아요. 있다는 오늘의 사례자.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 안도 분주한데요. 대체 이곳에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걸까요? 케이스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사무실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놔둔 제품들이고요. 화장품 위주가 많고 아, 케이스인데. 안에 이제 들어가는 플라스틱 요 트레이를 저희가 생산하는 뭐 주 생산 업체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화장품 세트 안에 든 플라스틱 트레이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화장품에 대한 뭐 3종, 5종 이런 제품들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요. 캐드 도면 작업을 해서 이런 사이즈라든지 이런 모양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고객사랑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형 제작을 들어가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도면을 기반으로 맞춤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사무실에 보셨던 설계도 도면 가지고 이제 금형을 저렇게 제작을 해요. 금형을 제작을 하면 저기 이제 뒤에 이제 시트, 페트 재질인데 저거는 시트를 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금형 틀로 찍어내면 모양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프레스기 위험한데. 생활 곳곳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이곳. 사장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쪽 계통의 업종 관련된 일은 2002년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케이스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그냥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이제 제가 영업을 하면서 해보다 보니까 요 케이스를 잘 만들어 드리면 포장이 잘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케이스 좀 약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품질에 이상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면 설계부터 제작까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네요. 이거는 지금 화장품 종이 케이스인데요. 이 안쪽에 이제 저렇게 박스를 다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면 이제 제조사에서 여기다가 내용물 자체를 집어넣고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자를 만드는 일까지 직접 해내는 철호 씨. 그런데 한눈에 봐도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상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일에 쏟았는지 짐작이 되네요. 바쁠 때는 저도 사실은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소규모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도 가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바쁘면은 뭐 직원 한두 명 데리고도 저녁 늦게라도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납기를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문이 몰리면 사장도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영업부터 제작, 그 외의 업무까지 모두 챙기다 보면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맞아. 이게 또 제조 특성상 좀 빠르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 평소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어느 날 현장에 뛰어들어 직접 기계를 조작하던 중 순간의 실수로 손이 기계에 끼이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저게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스로 찍으면 이제 이게 손가락이 완전 절단이 돼서 그거를 이제 미세 접합 봉합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신경까지 다 이어가지고 뼈랑 이런 뼈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이어가지고 수술 시간만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순간의 방심으로 왼손 손가락 두 곳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이고. 통증보다 더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생계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6학년, 4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또 내 눈앞에서 자꾸 어른거리는 거죠. 제 와이프도 어른거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저희 와이프, 이제 가족들이 다 생각이 나고 일반적으로 일단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몇백만 원씩 되고 천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 순간 철호 씨에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세무사 쪽에서 대표님 이제 대표님도 산재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냥 가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입 절차를 밟아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고민 끝에 가입하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 아니었다면 막막하기만 했을 텐데요. 덕분에 치료비 부담을 덜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가입하고 관리하시면 법적 의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흔히 근로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산재보험,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보험료 혜택까지 있으니 꼭 챙기자고요. 중요하다 저거. 그렇다면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후 철호 씨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몸도 아픈데 금전적인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재보험 들어놓고 이제 누가 나를 약이라든지 뭐 이런 보호해준다는 거 지금 느낌이 산재에서 있을 다 때 해주고 그게 계세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이거를 개인으로 약값이라든지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일시불로 다 내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수술 비용, 약값, 재활치료 등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는데요. 치료와 관련된 지원 외에 받는 또 다른 혜택은 없는 걸까요?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저희 같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어째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사람이 다쳐버리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원활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휴업급여라는 거를 해서 제 월급의 한 70%를 그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일을 못하게 된 기간 동안 잠시 휴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 동안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답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나고 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닥에 이런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ED 등도 달아서 이제 접근하지 말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이제 안전장치 센서를 추가로 또 달아가지고 쭉 집어넣거나 이러면 제가 자동으로 쓰게끔 돼 있는 이제 안전장치를 따로 또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 잘하셨다. 정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 불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기계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원위치로 가게 돼 있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직원들의 안전 예방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네요. 이게 사고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같아요, 예방. 이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좀 과하게. 잘하셨다.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좋은걸요. 사고를 겪고 나니 안전 예방은 물론 산재보험의 필요성까지 깨달았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들었거든요. 네. 가입하려면 어떻게 가입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 게다가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산재 신청까지 가능하니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전히 알쏭달쏭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산재보험 OX 퀴즈.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이나 이동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일반적인 출퇴근 방법을 이용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도 여기 출근할 때 해봐야겠다. 다음 문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다쳤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자가 잘못으로 다쳤더라도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령, 업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일을 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편의점, 카페, 학원,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다친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고가 회사의 잘못이든 근로자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일단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는 의미이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과실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등의 재해가 생긴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급여 등의 항목별로 지급 방식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산재보험으로 일터의 안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매일 아침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